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경호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양금은 완철금의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왕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개념,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화를 얻어서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금일간들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고, 비견겁제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는데, 경금, 신금의 특징은 인성인 토로서 토생금 하게 되면은 경금, 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또는 땅속에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 겨울이었던 축월에서 봄인 인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월부터는 인월, 묘월, 진월, 인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 되는데, 이 초춘인 인월은 겨울에서 금방 넘어온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묘월,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인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왕한 반면에,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12달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 바로 이 인월인 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약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단 경금은 물론 화로서, 정화로서 단련도 하고, 인월은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정화를 봤을 때는 이 약한 경금을 병정화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고 하죠.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을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 물론 지지로 뭐가 있으면 좋다.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비견겁제인 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극목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왜냐? 원령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목을 적절하게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목왕금결이라고 하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이 문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 겁제를 얻어서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시켜준 전후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것이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것인데, 정화를 얻는다라고 봤을 때 인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되고 원령에 있는 인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비견 겁제가 이렇게 벽갑에서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를 쓸 때 물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왕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가 투출돼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것은 비견 겁제를 얻어서 일간 경금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8글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바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원령이 어느 일간이고 어느 원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원령 체크하시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팔법 관건이라고 해서 천간은 천간끼리 친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친하다고 했고요. 천간은 생극재화를 위주로 보는 것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위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되어야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오행이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주의 주인공하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체와 같은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너무 극왕한 것도 좋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일간이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나머지 글자들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화시켜야 될 것은 한열입니다. 한열은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사는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듯이 사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너무 더워도 안 되고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용신치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 또는 조후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법은 바로 이 왕세에서 나온 것이고, 조후용신법은 바로 이 한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신충법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격국과 용신 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대 양의 관계, 양금이 양목을 받는데, 금이 목을 보게 되면은 금극목하게 되겠죠. 일간인 경금이 내가, 월지에 있는 목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성을 크게 재물로도 보고요. 남자한테는 철을 재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기를 재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면, 성실성 같은 것들도 재성으로 봅니다. 주색잡기라고 하는 것들도 재성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흥오락도 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오락,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서 신왕, 제왕하다라고 하면 저 재성들을 내가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왕제왕하면은 어떻다? 재물을 모을 수도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모양처를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인기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왕제왕 하게 되면 근면성실함으로 인해서 재물을 취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적당히 유흥오락도 즐길 수 있고 좋은 취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 자체가 왕에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좋게 작용하지만,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왕한 그러한 구조가 된다, 또는 재다 신약한 구조가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재물이 나의 재물이 아닌 빚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처가 아닌 악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약제왕, 제다 신약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심하면 패가망신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아무리 좋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좋게 순작용으로서 나한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인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재물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예측 가능하냐,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를 놓고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재물, 월급이라든가 이자 같은 개념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 편재라고 하는 것은 로또라든가 일확천금 같은 개념의 재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라고 하는 것이고, 편재는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내 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재가 되는 것이니, 양금이 월지에서 양목을 봐서 양대 양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목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그런 시절이라고 하면, 금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가 절지가 돼서 매우 약하다. 그래서 위와 같은 신약 제왕한 뉘앙스,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나머지 글자들에 있어서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교급제가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면 신왕제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인월의 경금이 타간지로 다시 재성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제다신약 또는 신약제왕한 사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용 쓰지 않는다. 격을 치용할 때나 또는 용신을 치용할 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는 격을 치용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중에 있는 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양금이 양화를 받는데 화극금이 되죠.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인월의 경금이 약하고 재성과 칠살이 왕한, 이거는 제살태왕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나서 이렇게 편재격이 되든 또는 편관격이 돼서 제살태왕이 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급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왕한 경우에는 인성인 토로서
일간을 돕는 것보다는 비경겹제인 금이 있어서 금으로써 일간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가 있게 되면 재성이 토를 극해서 이 인성이 나를 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차라리 같은 금이 있게 되면은 같은 비경겁제인 금이 목을 억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춘으로서 아직 한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왕하면 병화로서 조후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을 하고, 만약에 사주가 너무 춥다라고 하면 병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주가 한습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쓰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병화까지는 필요가 없다. 일간이 약하니까 당연히 지지로 경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5화를 얻었습니다. 정관이 되겠습니다. 경오 일주가 되겠고요. 자, 오를 보면서 인과 함께 뭐가 되냐면 인오 화국을 짓게 되는데, 물론 생시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인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짓게 돼서 경금 입장에서는 약한 경금이 화국을 짓게 되면 살중신경한 제다신경에서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구조로 사주가 바뀌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될 것이다. 제살태왕이 된다. 병수시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약한 경금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또 불행이 인성이 있어서 경금을 생겨주는데, 이것은 어떤 토? 무토라고 하는 토는 건토가 되죠. 건토, 이거는 금을 생할 수가 없다. 물기가 있는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지,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매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성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지의 사화를 얻었으면 인오 회국의 사화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화는 오화하고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여기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주가 너무 건조 조열하기 때문에 어떻다? 자칫 잘못하면 매금에다가 더 심하면 신금이 화해해서 녹아버릴 지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간에 있는 을목은 무토를 제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이나, 을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을목도 말라서 비틀어져서 고사될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물론 경금이 사회뿔을 뒀다라고는 하지만, 경금 자체가 이렇게 되면 왕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금을 얻어서 일간 경금이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주가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술을 얻어서 사주를 좀 해갈시켜 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진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우 화국에 병화 투출하고 사화까지 있죠. 이 병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아까 말했던 제살태왕한 사주 구조, 경금이 녹아버릴 지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자수를 얻어서 사주를 좀 윤택하게 해줄까 했는데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오화도 깨지고 자수도 깨진다. 이 경우에는 물론 수극화하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한다라고 하지만, 인오화국에 사화까지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자수가 오화를 충함으로 인해서 독수오건이 되었다. 작은 물이 왕한 열기에서 물이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것도 쇠신충왕 왕자 발로도 설명하죠. 쇠신충왕 왕자 중앙 왕자 발이라고 해서 쇠신 자수가 왕한 건 아닙니다. 인월에 인호 화국
약한 화는 굉장히 왕합니다. 쇠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신이 왕한 자를 충하게 되면 오히려 왕한 자가 더 승질이 나가지고 그 쇠신을 갖다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자씨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축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습토인 축토를 얻었고 사화의 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을 단련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역시나 무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갖다가 매금하고자 하는, 무토는 5의 4의 불을 뒀죠. 5의 뿌리를 뒀습니다. 축에도 당연히 뿌리를 둘 수 있죠. 그래서 간목 같은 거, 뿌리 있는 튼튼한 간목이 천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무토를 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을목이 있어서 이거는 제함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결코 남자나 아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시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아니고서는 일부러 이날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무토 투출됐죠. 인호화국에 또 사주 전체가 너무 건조해진다. 아무리 제 아무리 경금이 사회불을 뒀다 하더라도 전체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는 단점. 이건 이것도 수를 얻기 위해서 금수로 간다? 저는 그냥 오늘은 일단은 아들은 좋지 않다. 물론 딸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생시해서 수를 얻어야 되는데, 일간 자체가 또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진씨 같은 경우에는 진토 습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습토 경금을 생활했다. 아까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진토는 습토니까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금이 축에는 통근할 수 있지만 진에는 통근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얻었다 손짓더라도 지지를 완전, 이거는 화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래도 오늘 중에서는 갑신시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거는 화를 인호화국하고 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화를 더 얻을 필요는 없겠고요. 사회불을 뒀다 하더라도 물을 좀 얻어야 되는 상태에서 신금을 얻게 되면 요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둘 뿐만 아니라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사주를 좀 춘환이 든 것을, 봄에 가뭄 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간목이 무토를 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을목은 간목을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요 간목은 경금을 이렇게 제어 통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명으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고, 남자는 오늘은 제가 봤습니다. 오늘 남자는 좀 될 수 있으면 내일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화 하나의 뿌리를 둔 뜨거운 용광로의 뿌리를 둔 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이라도 좀 금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도저도 보지 말고 갑신시라든가 경진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 정축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병술시, 이건 인호술 화국을 완벽하게 이렇게 짰죠.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무토를 좀 고맙게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무리 무토가 건토라서 금을 생금불능이라 하더라도 저는 살인 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 상생, 그러니까 뜨거운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을 그러니까 통관 상생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스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세게 맞을까, 좀 덜 세게 맞았다, 이 정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좋지 못합니다. 병수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행히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점이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